오른쪽 그림에 있는 삼각형에서 sin x와 코사인 y의 합을 계산하시고 sin x를 계산해야 되는데 x라는 각이 기준각인 직각삼각형을 보려면 이 삼각형을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sin 값을 구하려면 이게 기준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 변을 ah를 구해야 되는데 이 조건만 가지고는 사실 물론 ah를 구할 수 있긴 있어요. 굳이 억지로 하자면 여기 8, 여기 15, 그럼 여기는 얼마인가요? 피타고라스 써봐요. 그러니까 8, 15, 17 이 정도 외워야 되는데 8, 15, 17 피타고라스 숫자 그걸 가지고 중2 때 닮음할 때 이런 거 배웠었죠. 직각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세 개의 변, 이 변, 가운데 변, 오른쪽 변 이 세 개의 변은 다 제곱 처리가 되죠. 그래서 왼쪽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런 느낌의 닮음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이걸 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수직이니까 8의 제곱은 AH 곱하기 17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8의 제곱은 64고 AH 곱하기 17인데 17과 8, 64는 배수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변이 분수 형태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걸 썼을 때 좀 마땅하지 않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여긴 또 y값을 계산해서 또 이 변도 따로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빗변분의 이 변을 더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 변을 구하려면 뭐 숫자 공식을 쓴다거나 지금 구조상 안 되지는 않는데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앞쪽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죠. 만약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의 관계라면 여기서 이쪽 각이 x이고 그럼 여기 있는 각도 당연히 닮음이니까 크기 서로 같겠죠.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삼각비 값을 구하면 그 삼각비 값은 동일하다가 핵심이죠. 여기서도 여기 조그만 삼각형들에서 굳이 억지로 변을 새로 계산해서 삼각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변길이 잘 나와 있죠? 8, 15, 나머지 한 변이 17이므로 닮음의 성질을 통해서 이 삼각형 조그만 거 두 개와 닮은 도형인 이 큰 삼각형을 구해서 삼각비를 구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거겠죠? 여기 있는 가결표를 보니까 x 플러스 y는 9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얘가 90인 상태고 이쪽 각이 x니까 이쪽 각은 당연히 뭐가 되죠? y가 될 겁니다. x와 y를 더하면 9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이쪽 삼각형에서 본다면 이쪽 한 각이 90 여기 y 그럼 나머지 한 각은 x가 돼야 180이 되겠죠. 좀 큰 삼각형에서 본다면 그럼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기가 x인 상태죠. 변 길이는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n x를 구하시오. 그러면 복잡 여기서 구하지 말고 큰 거에서 널찍히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17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y를 구하려면 이제는 기준각이 x가 아닌 y가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기준각이 된 거죠. 이 y가. 그럼 그림은 이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얘가 y. 그럼 변 길이는 여전히 빗변은 17인데 이제 15가 1이 올라가고 8이 1이 내려오겠죠. 여기서 코사인 y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빗변분의 밑변. 됐습니까? 둘을 보니 얘네가 우연의 일치로 같은 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때 이게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x하고 y를 더해서 90도가 됐다는 뜻은 x를 가지고 있는 x의 기준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sin x 값과 y를 가지고 만들어진 코사인 y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고 배운 거니까 그때 이런 거였잖아요. sin 30과 코사인 60은 같은 값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90이 되면 사인 코사인은 같은 값. 얘도 그래요. 둘이 더해서 90도가 된다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값이다.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을 더해서 정답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17분의 1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저번에 왜 우리가 이 앞쪽 단원에서 뭐 배웠었냐면 삼각형에 있는 한 변을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죠. 어디냐면 여기서 배운 거예요.
네, 여기서. 삼각형의 여기서 나오는 변의 한 변의 길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한 변의 길이 AB를 사인으로, OB를 코사인으로, 그 다음에 DC를 삼각형 CDO에 있는 DC를 탄젠트로 지금처럼 한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 내용과 얘가 약간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저 세 변 중에 한 변을 삼각비로 표현해서 좀 더 삼각비스럽게 문제를 정리해 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삼각비를 쓰시오 그러면 이게 기준각 A인 상태니까 sin A를 구하라면 B분의 A가 되고, 코사인 A를 구하라면 B분의 C가 되고, 탄젠트 A를 구하라면 C분의 A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약간의 식의 변형을 거치는 거죠. 양변에 위에서는 B를 곱해요. 그럼 A라는 변 길이는 B 곱하기 sin A라는 수학적 식이 나오고, 여기서는 양변에 똑같이 B를 곱하게 되면 B가 없어지고, C는 B 곱하기 코사인 A.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A는 C 곱하기 탄젠트 A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인 이 A는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 A 곱하기 sin A니까 빗변 곱하기 sin A 이렇다는 뜻이에요. 빗변 곱하기 sin. 여기 있는 이 C 밑변의 길이는 B 곱하기 코사인 A니까 빗변 곱하기 코사인 A라는 뜻이고, 여기 있는 A 똑같은 A죠. 얘도 A고 얘도 A예요. 똑같이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높이를 구하는 공식에는 사인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탄젠트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단 탄젠트를 이용할 때는 C가 지금 놓여있는 상태에서 보면 밑변이죠. 밑변 곱하기 탄젠트 A. 그러니까 높이는 두 개입니다. 만약 빗변이 나와 있는 상태로 밑변을 구하는 거라면 그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A로 하는 거고, 똑같은 높이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빗변이 안 나오니까 밑변이 나와 있어요. 그 밑변을 이용할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밑변 곱하기 탄젠트 A로 구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는 빗변과 코사인을 이용하면 밑변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그러면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이 식이죠. 이 식을 양변, 아까는 이걸 곱했을 때 C를 지워서 양변 C가 분모에서 없어지고 C가 붙은 상태였다면, 이번에 여기서는 여기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쪽 부분에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얘랑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양변 탄젠트로 나눠봅시다. 탄젠트 A로 양변을 나눠요. 그럼 A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C라는 변 길이는 탄젠트 A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식 하나 가지고 이렇게도 썼다가 이렇게도 썼다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냉정히 놓고 따지면 이걸 다 기억하면 물론 좋은데, 사실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 돼요. 이거 하나 기억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양변 C를 곱해서 높이 값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역수에다가 양변 A를 곱해가지고 밑변 값을 계산하거나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밑변과 높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탄젠트를 이용하는 거고, 빗변과 밑변 나오면 코사인 이용하는 거고, 빗변과 높이 나오면 사인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걸 따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굳이 외워둔다면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이거나 여기까지죠. 아이고 다 지웠네. 굳이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꼭 이거는 외워줬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이 정도만 확실하게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저 식 돌려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식을 이래 썼다 저리 썼다 돌려막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30도를 가지고 사인 값을 정리하려면 이게 30도가 기준각이고, 사인을 정리하면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쓴 거예요. 8분의 x. 근데 이건 하나의 등식이잖아요. 등식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곱하기 8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8과 여기 있는 8은 약분되고 x가 남고, 이쪽 8이 여기 곱해지면서 8 곱하기 사인 30이 되고, 그럼 얘는 8 곱하기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별거 없는 거죠. 코사인 30을 구하라면 30이 기준각이고,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이번엔 밑변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8분의 y로 써졌고, 분모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에 8을 곱합니다. 그럼 얘랑 8 지워지고 이 8이 여기 곱해짐에 따라 y는 8 곱하기 코사인 30이 되고,
8 곱하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4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중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도중이고, 좀 빠르게 좀 푼다면 이런 거죠. 빠르게 푼다면. 만약 여기 x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는 유형을 활용해보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높이를 구하란 말이 나오면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줄여서 빗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빗사, 빗변 곱하기 사인. 빗변 곱하기 사인. 8 곱하기 2분의 1, 4.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y는 이 중간 과정을 거쳤는데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y만 구하는 느낌으로 본다면 빗변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밑변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앞으로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으로 줄여서 비코. 뭐 외운 애들이 뭐 비싸, 비켜 이렇게 외우더라고. 헷갈리니까. 근데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책에서는. 근데 외워두면 좀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빗변 곱하기 코사인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4 루트 3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는 해보실래요? 그러면 해서 xy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모양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는 그림을 우리 좀 알만한 형태로 바꿔 그리는 게 좋겠죠. 50이 기준각이 되고 90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럼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 여기 50도. 근데 이제 변기를 갖다 쓰다 보니 AB의 길이는 X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8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가 Y로 표현되어 있죠. 이제 X하고 Y를 구해야 되는데, X부터. X는 이 놓여있는 상태 밑변이죠. 그 밑변이면 빗변과 밑변이니까 코사인을 구해야 되는데, X를 직접 구하는 방식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기준각 50도. 그럼 8 곱하기 코사인 50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0.64.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되고, y를 구하라면, y는 빗변과 사인을 통해서 y를 구할 수 있죠. y는 빗변 곱하기 사인 60도. 그래서 8 곱하기 0.77.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 정도 소수는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자, 1-2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으로부터 2m 떨어진 A 지점에서, 여기에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결론은 BC 길이, 이 집의 높이, 지붕을 제외한 이 건물의 높이를 구하는 의도로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밑변과 여기 기준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형태니까 탄젠트를 이용해야 되고 탄젠트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는 방식은 직접 삼각비를 써도 되지만 공식상 밑변 곱하기 탄젠트 63도. 이거 어떻게 나온 공식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직접 삼각비 탄젠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탄젠트 63도를 계산하시오. 그럼 배운 대로 보면 AB 분의 BC. 그럼 AB가 지금 2로 돼 있죠? 2분의 3분 BC. 양변에 2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1.96. 이걸 정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안 그래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 공식까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일단 당장은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럼 공식을 안 외우면 어떻게 풀으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중간 과정에 저걸 구하는 과정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공식은 저절로 될 테니까. 자, 이쪽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두 문제. 자, 다음 그림을 보고 AC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AC가 여기 있어요. 이변 X라고 합시다.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는 30을 써먹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조선을 그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A에서 선분 B 쪽으로 수선을 내려서 강제로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30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요.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구하냐면 여기 있는 이 높이 있죠. y를 구합니다. 그럼 이 y 값을 구하고 나면 여기랑 얘랑 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로 x를 구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단계별로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얘가 30이고 여기 빗변기가 6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높이 y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좀 전에 삼각비를 써도 되지만 좀 전에 배운 공식으로 본다면 빗변을 통해서 높이를 구할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모르겠으면 이거 쓰면 돼요. 사인 30을 계산하시오. 왜 사인, 굳이 왜 사인 30, 왜 굳이 사인입니까? 그러면 빗변 높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삼각비 중에 빗변 높이에 관련된 내용은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양변에 6을 곱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6 곱하기 사인 30, 2분의 1 약분하면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변이 3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변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냥 피터로 써도 되고요. 삼각비를 써도 돼요. 그럼 여기를 z라고 합시다. 이번엔 z를 구하시오. 그러면 z는 빗변을 통해서 각을 이용해서 밑변을 구하려면 빗변, 밑변, 코사인이 필요한 거죠. 코사인 30도. 그럼 6분의 z. 양변에 6을 곱하면 이게 나와요. z는 6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럼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 30이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3 남고 3 곱하기 루트 3을 줄였으면 3 루트 3이죠. 자, 됐네요. 그러니까 z가 3 루트 3이에요. 그럼 이제는 이쪽 삼각형을 옮겨갑니다. 여기로 옮겨갑시다. 이 삼각형 쪽으로. 그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구하라는 이 변이 x가 되고 y는 좀 전에 구했죠? 3이라고. 근데 이 변이 안 나와 있는데 이쪽이 지금 뭐로 구해야 됐냐면 3루트 3으로 구해야 됐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 길이는 전체 4루트 3에서 3루트 3을 뺀 거고 같은 무리수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량처럼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뭐 4a 빼기 3a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빼면 1a 혹은 여기서는 루트 3으로 가야 되겠죠? 예, 루트 3. 이때는 이제 피타고라스 푸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9의 제곱, 3의 제곱 9. 루트 3의 제곱 3. 12. 자, x를 제곱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x값은 1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변의 길이니까 일단 양수만 취하면 루트 10인데 루트 12는 숫자가 변형이 되죠. 12를 2로 나누고 6이 남고 다시 2로 나누면 3이 돼서 2가 두 번이네요. 그럼 2가 두 번, 2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2 루트 3. 문제에서 원하는 AC의 길이는 2 루트 3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삼각비를 풀었고요. 일단 이건 다른 풀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른 풀이를 이해하려면 이 특수각에 대한 변길이의 비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이거 45도, 45도, 90도 일 때는 이 변의 비례가 45도가 바라보는 변, 90이 바라보는 변이 각각 비례가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45도, 45도, 90도. 얘네가 바라보는 변의 비례가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돼요. 혹시 이거 알고 있나요? 정말? 모르면 써놔야 돼요. 그럼 이건 알고 있나요? 90, 30, 60. 이 비례는 어떻게 되나요? 1대, 2대, 루트 3. 오, 근데 비례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보통 비례 쓸 때는 작은 각이 바라보는 변, 그리고 가장 큰 각이 바라보는 변 순서대로 쓰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2는 루트 4랑 같은데 이게 더 크잖아. 비례는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이 문제는 삼각비를 안 풀고 피타고라스의 닮은 비를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를 내리죠.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비를 안 쓰는 상태로 본다면 90 바라보는 변이 6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죠. 90 바라보는 변에 30 바라보는 변은 딱 절반이에요. 90이 바라보는 6에 30 바라보는 변은 절반 값인 3이 되고
다음에 30 바라보는 변에 루트 3을 곱하면 60 바라보는 변이 나오죠. 그럼 60도 여기니까 60도 바라보는 변은 30 바라보는 3의 루트 3배. 여기가 3루트 3이 돼요. 그럼 남아있는 변 길이는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남아있는 변은 4루트 3에 3루트 3 빼면 루트 3이 남고 여기 3이 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한 피타고라스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비가 좀 불편하긴 해요. 쓰기가. 근데 삼각비는 삼각비대로 풀이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풀이로 간단하게 풀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 여기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설명을 듣고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막상 풀려고 그러면 방향을 좀 잘 못 잡는 그런 단어네요. 자, 이 문제. 여기서는 뭘 구하냐면 똑같이 AC를 구하는 거죠. AC. 여기. 네. 아, 이게 이 풀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다른 문제인 줄 알았더니 같은 문제였어요. 자, 이제 2번, 그럼 2번 봅시다. 2번.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도 보조선이 필요해요. 75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어줘야 되냐면 보조선을 그을 때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나타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의미가 있죠. 90, 60, 여기 30. 근데 문제는 이쪽 각이 특수각이 아니에요. 여기 75를 써먹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래.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더 안 좋죠? 이게 수직에 대게 긋는다 하더라도 여기 60도가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잖아. 그나마 60은 써먹을 수 있는 각을 우리가 굳이 쪼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쪽이겠죠, 남은 거는.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이 두 삼각형으로 그림을 나누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이 90. 여기 있는 각도 90. 90, 얘도 90.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봅시다. 지금 우리는 AC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잖아요. AC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그럼 어디를 우리는 구해야 되면 여기를 H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 마주보는 꼭지점에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마주보는 선부적으로 수선을 내려서 저 점을 H라고 둔다면 첫 번째 그림은 저 60을 어떻게든 써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60이 기준각이 되도록 이렇게 여기가 H,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가 60도 BC의 길이를 알아요. B변 길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어디를 우리는 주력해서 보냐면 여기는 AC를 주력해서 보셔야 돼요. HC 여기를 주력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B변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사인입니다. 이 변의 길이는 8 곱하기 사인 60도. 아까 모르겠으면 그냥 삼각비 써놓고 삼각비의 양변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4 루트 3 됐죠? 여기가 4 루트 3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삼각형을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얘가 H 그리고 얘가 뭐 아무데나 이게 A든 C든 똑같은 45도니까 45도, 45도, 90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우리는 HC의 길이를 알죠. 여기 이 길이 4 루트 3. 근데 구하라는 변은 뭘 구하라냐면 여기는 B변 길이 얘를 구하라면 되거든요. X. 이걸 써먹으면 돼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보세요. X랑 그러니까 B변과 여기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사인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근데 B변 여기 높이 값을 구할 때 B변 곱하기 사인인데 여기는 이게 나와 있고 얘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공식을 새로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이럴 때는 딱 높이 얘처럼 딱 높이를 구하는 형태면 B변 곱하기 사인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는 그냥 삼각비를 쓰시면 돼요. 사인 45도는 공식상 x분의 4 루트 3. 그렇죠? 근데 사인 45도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이거든요. x분의 4 루트 3. 분수수끼리 서로 같을 때는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이 같다고 배웠죠? 그래서 루트 2x는 8 루트 3. 양변을 루트 2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 루트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유리화가 필요하네요. 분모의 루트 2로 곱하고 분자의 루트 2로 곱해요. 따라서 x는 분모 2분의 분자 8 루트 6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다시 약분이 돼요. 남은 건 4 루트 6 이렇게. 그렇죠? 다른 풀이 봐드릴게요. 다른 풀이는 피타고라스 푸른 풀이에요. 피타고라스로. 여기부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변은 이 선분 CH죠. 그럼 90 바라보는 변이 8이면 30도가 바라보는 변은 이 변의 절반인 4가 되고 다시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이 30이 바라보는 변에 루트 3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4 루트 3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4 루트 3이 나온 상태였고 이 그림에서는 1대 1대 루트 2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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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의 비율을 가지니까 1일 때와 루트 2일 때 그 비율 값은 이 변과 이 변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4 루트 3 대 x. 비례식을 푸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x. 이렇게 곱하면 8 루트 6. 4 루트 6. 네,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 피타고라스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생각보다 삼각비보다는 피타고라스가 더 유용하긴 하고 더 쉽기도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선생님이 이게 삼각비를 강조하냐면 단원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삼각비인 것도 있는데 나중에 멀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멀리 내다보시면 이걸 매번 피타고라스 풀 수도 없고 삼각비를 그때그때 빠르게 적용해야 될 때도 생겨요. 그거를 지금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게 학교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저는 뭐 두 부분으로 다 연습을 했는데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이걸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삼각비는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쓱씩 자꾸 써가면서도 불편하고 아직 이 기호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학교 시험이라면 피타고라스 푸시면 됩니다. 자, 시간상 선생님 이거 뒤에 밑에 있는 문제를 시간을 좀 드리기 애매하고 이번 이로 바로 갈게요. 3번. 높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공식이 나와 있죠? 지금 당장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서 풀지 마시고 위에는 잠깐 놔두세요. 지금은 외워서 풀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해서 푸는 걸로 합시다. 하나씩 문제 풀이에 맞게 이해를 하면서. 요 그림 두 개 나오죠? 1번, 2번을 이제 풀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는 그림이 달랐던 게 아까는 어디를 구하라냐면 여기를 구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수선 내려서 이쪽에서 이변 구하고 이거 잘라내서 이변 구하고 피타고라스를 이거 구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h 뭘 구하라는 얘기죠? 네, h 이 높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큰 틀에선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다 다르죠. 조건사 아까는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구하고 잘라내서 요거 구하고 피타고라스 이랬는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좀 달라요. 구하라는데도 높이를 구하는 거고 주어진 조건도 저쪽이 아닌 이쪽에 선분 BC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원래는 이렇게 안 줍니다. 문제가. 당연히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45도, 여기가 30도, 이 길이 12. 일 때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시오리 나올 거라고요. 여기 구하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그려놓고 그림도 잘 그려져 있죠?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왼쪽을 봤더니 여기 30도, 여기 구하라는 문제, 여기 그냥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H라고 쓴 거겠죠? 그럼 쓰다 보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30도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밑변을 구하는 거니까 탄젠트를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이만큼을 내가 만약 x라고 둔다면 탄젠트 30을 구하라면 공식상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써질 거예요. 괜찮죠? 그럼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유리하면 3분의 루트 3 그게 바로 유리해서 쓸까요?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그게 x분의 h랑 같다가 되고 역시나 이렇게 곱한 것 같죠? 그럼 x는 얘랑 곱하면 3 곱하기 h는 루트 3 곱하기 x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다시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h는 3분의 루트 3x 이렇게 돼요. 여기가 3분의 루트 3x가 되고 그 다음 저기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게 90도, 45도,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죠. 3분의 루트 3x 여기는 사실은 삼각비를 안 써도 알 수 있어요. 이등변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이라 이 변이 3분의 루트 3x인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아까 이쪽. 자, 이게 얼마냐면 3분의 루트 3x가 되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길이 아까 우리가 얼마로 잡았냐면 x로 잡았죠. 여기는 이 길이. 이렇게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 x로 잡았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x 더하기 3분의 루트 3x라는 이 두 변의 길이를 더하면 12가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동량 처리가 됩니다. 얘는 3분의 3이 생략돼 있고, 두로 덧셈하면 3분의 3 플러스 루트 3x 동량이죠. 이게 12가 되고, x를 구하려면 얘를 지우고 반대편에 저수의 역수인 3 플러스 루트 3분의 3을 곱해야 돼요. 유리화가 필요합니다. 3 마이너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12 곱하기 합차죠. 앞에 있는 3의 제곱 9 빼기 뒤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3. 일단 분자는 3 가로 3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6이다 보니까 약분하면 얘가 2가 남아요. 이렇게. 정답은 2, 3은 6을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따라서 저 x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6 가로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 x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h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3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h는 x 곱하기 3은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 그래서 2 루트 3 가로 3 마이너스 루트 3. 분배도 답이고 이 자체도 답입니다. 이렇게.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은 여러분이 그 삼각비가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 문제는 삼각비로 풀면 너무 좋은데 당장은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당장은 괜찮아요.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피타고라스 풀면 굉장히 쉬워져요. 나름 쉬워져요. 아까보다는 30도 이게 h로 잡았죠. 30도가 바라보는 변이 h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몇 h? 내가 비례 배웠잖아. 30, 60, 90은 루트 3h 1대 루트 3대 2니까 맞나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얘가 h면 얘도 얼마예요? h겠죠? 그래 보니까 여기 왼쪽에는 루트 3h와 오른쪽에는 h를 더하면 12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밑변 길이 저기 있는 BC의 길이. 그래서 동량 처리되면 루트 3 플러스 1h는 12가 되고 따라서 h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이 곱하기 된 게 지워지기로 역수로 내려와서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유리화가 필요하죠.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3 빼기 합차니까요. 이 공식이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얘를 계산하는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배웠으니까 앞에 있는 루트 3의 제곱 3 빼기 1의 제곱 1 분의 12 가로 루트 3 마이너스 1 분모가 2죠?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배하게 되면 6 루트 3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훨씬 쉽죠, 풀이가. 이렇게 푸는 게 여기서는 좀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당장은 이 어려운 내용을 삼각비로 푸는 것도 좋으나 당장은 나머지 풀이는 선생님이 또 다음에 또 삼각비로 도와드릴 테니까 과제하실 때 이 부분은 뭐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자, 2번 봅시다. 왜냐면 사실은 좀 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 느끼면 당연히 삼각비로 풀려고 할 텐데 아직 여러분이 삼각비가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은 필요하면 피타고라스 풀어도 뭘 안 할 테니까 일단 풀어보시고 삼각비에 대한 또 다른 풀이 있는 선생님이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하면 이것도 삼각비로 볼게요. 처음에는 어디를 보냐면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 큰 삼각형을 보세요. 여기 A, B, H 여기 30도 여기가 지금 H라고 선분기가 되어 있죠. 30 바라보는 변이 H면 60도가 바라보는 변은 루트 3H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조그만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여기 이쪽이 당연히 60이겠죠? 바깥쪽에 외곽이 120이니까 그럼 여기 60 여기 H 여기는 30도네요. 그럼 60 바라보는 변은 H예요. 그럼 30 바라보는 변은
이쪽 갈 때 30 바라보는 변에서 루트 3을 곱해야 h 여긴 60도가 나온다면 반대로 갈 때는 나누기 루트 3을 해야 되죠. 그럼 h를 루트 3을 나눈 거니까 이 변 길이는 루트 3분의 h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전체 길이가 루트 3h였는데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h였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루트 3h 빼기 루트 3분의 h 하게 되면 8이 나와요. 양변에 계산 편하게 루트 3을 곱합시다. 루트 3을 곱해요. 그럼 얘는 루트 3에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고 얘는 루트 3을 곱하면 h가 남죠. 루트 3을 곱하면 8 루트 3이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2h가 남고 8 루트 3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h는 4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이 풀이를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좀 어려운 단원이긴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단원 중에 여기가 아마 제일 풀이가 좀 복잡하거나 쉽게 잘 안 되는 단원일 텐데 그래서 과제는 일단 여기까지 좀 풀어오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과제는 중학교 1학년 거를 시험 기간이니까 연습 좀 하시도록 하고